여러분,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섬유회사인데 그 안에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보물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이 바로 박림입니다. 이 오래된 산업에 속한 주식에서 어떻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입니다. 모두가 이제 끝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산업에서 어떻게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자산주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 즉 시가총액이 회사가 실제로 가진 땅이나 건물, 현금 같은 진짜 재산 가치보다 훨씬 싼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박님은 이 자산주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점으로 박님을 샅샅이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박림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63년에 시작했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드는 그런 역사 깊은 섬유 기업인데요. 근데 단순히 오래된 회사구나 하고 넘어가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 속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림은 그냥 아무 옷감이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복이나 군복용 원단 같은 틈새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 공장은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딱 만들어둬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기업의 잠재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물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박림의 숨겨진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세 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보물, 바로 이 숫자입니다. 21.82%. 와, 엄청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박림이 자기 회사 주식을 이만큼이나 사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만큼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건 결국 남아있는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이 낮은 PBR입니다. 0.3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회사가 1,000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이걸 고작 300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를 통째로 사서 자산을 다 팔아버리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싼 상태인 거죠. 정리해볼까요? 박림의 저평가된 가치를 딱 받추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시가총액보다 훨씬 클지도 모르는 부동산 자산. 둘째, 나중에 주주 가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병기, 바로 자사주. 그리고 셋째,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틈새 시장에서의 지배력. 이 세 가지가 바로 박림 투자의 핵심 매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투자는 없겠죠? 이 숨겨진 가치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아주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박림에게 환율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요, 원재료는 싸게 사오지만 수출할 때 가격이 비싸져서 잘 안 팔리고요. 반대로 원화 가치가 내리면 수출은 잘 되는데 원재료 사오는 비용이 확 늘어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랑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합치면 무려 63%가 넘는 주식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은 37%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의미할까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누가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의 약점도 우리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본업, 그러니까 섬유사업 자체의 이익률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종종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내기도 했고요. 여기에 원재료인 면화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베트남 공장 실적이 안 좋아지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적정 가격은 얼마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경쟁사들과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죠. 사실 이 업계 회사들이 PBR이 낮은 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박림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압도적으로 높은 자사주 비율.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과 박림을 구분짓는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종의 가격 지도가 그려지는데요. 5,000원에서 5,200원 사이, 여기는 주가가 웬만해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바닥, 즉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위로는 6,000원과 7,500원의 매물대가 있어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이 슬라이드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한 건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사주 소각 같은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터져주느냐 마느냐.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8,000원을 넘어 9,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세계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에 오면 저 5,000원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주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최종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주식은 성장주가 아니라 자산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숨겨져 있는 이 막대한 자산 가치가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투자라는 거죠.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게 모든 전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심플해야 합니다. 첫째, 본업에서 꾸준히 흑자가 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주가가 5,000원 근처 지지선까지 충분히 싸졌을 때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나눠서 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자산 가치가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투자는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인내심의 게임이니까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시장의 이 지독한 무관심을 깨고 잠자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를 마침내 깨울 그 결정적인 한방, 그 촉매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회사가 결단할 자사주 소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깜짝 자산 매각일까요? 그 답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이 주식을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